동일하진 않지만 대중교통은 그냥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걸 대중교통이라고 그냥 표현했고요. 공공교통은 여기에 운영과 소유의 공공성을 담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공공교통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교통은 이걸 지향하는 바로서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필수제와 시장화 불평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주거비가 도심 가까울수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고, 근데 직장은 또 이 도심에 있고 이러면 이동하는 거리나 비용 늘어나게 되고, 병원들도 보통 시간이 몰려 있잖아요. 돈인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교통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교통이 한 묶음으로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거고요. 대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구 세대수 차량 현황인데 인구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맨 아랫줄에 있는 게 세대수입니다. 68만 가구 정도가 되고 차량은 지금 72만 대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도 자꾸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는데 차량이 늘어나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뭐 1인 가구가 40%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자동차 등록 현황인데 위에 보시는 줄은 69만 대라고 되어 있는 요 줄이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맨 위에 72만 6천 대가 전체면 아래 3만 3천 대는 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95% 정도가 자가용 수용차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구당 교통비 항목별 지출 비율인데요. 교통비가 2025년 2월 통계를 보니까 대략 가구당 30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되는데요. 보시면 자동차 구입비, 운송기구 연료비, 그 다음에 유지 수리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동차를 사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10% 정도가 이게 대중교통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소득 분위별 교통비 지출 비율인데요. 똑같이 교통비를 쓰더라도 당연하게도 소득이 적을수록 이제 많은 교통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매우 역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 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가계에서 이 비율이 이제 식료품비나 주거비하고 교통비가 이제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 수송 분야가 대전시로 보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22.7%예요. 대중교통 이제 수송 분담률이. 이 중에 3% 미만이 지하철이고 나머지는 다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쪽이 승용차 자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50% 이상, 55% 정도 대전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후 불평등 시대를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제 의료는 아파야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워낙에 고가여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하면 교통은 하루에 50만 명씩 이용하고 여기도 뭐 절반 이상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핵심적인 전략의 축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중교통 분담률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 22%에서 한 25%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40%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어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는 어떤 교통체계를 갖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알맹이 빠진 대전교통공사와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전교통공사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올해가 2026년, 2021년 10월에 허태정 시장이 대중교통공사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2018년 선거에 나와서 그런 공약을 냈는데, 그러니까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타수까지 다 묶어가지고 교통공사를 만들고 교통공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된다.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까지. 근데 그걸 그대로 다 갖고 온 거예요. 2021년 10월에. 거기에 이제 왜 그 PM이라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도로에 잔뜩 막 이렇게 있는 큐보드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집어 넣은 건데, 문제는 버스가 빠진 거예요. 당연히 버스는 넣을 수가 없죠. 다 민간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버스에 대한 계획조차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에서 25%를 차지하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중에 지하철을 3%니까, 그럼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교통공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수송 분담률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시내버스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면 굉장히 불가능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굴곡도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평균 굴곡도는 어떤 거냐면 A에서 B까지 갈 때 직선거리로 가면 이게 1이고요. 이걸 얼마나 돌아가느냐가 이제 굴곡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7배 정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배차 시간 18분인데 제가 가장 버스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건 환승이었거든요. 환승이 대략 대전에서 한 20% 정도 환승하는데, 이거 대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제 캡슐형 정류장? 네, 보신 적이 없으시죠? 대전의 버스 정류장 2,200개가 약간 안 되는데요. 지붕 있는 것만 해도 지붕도 없는 게 40%입니다. 지붕도 없는 게 40%고요. 요거 1% 미만입니다. 연구단지 근처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서구 관저동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대요. 저는 이제 연구단지 근처에 살아서 가끔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지하철에 내려서 버스 타러 가면은 이미 땀이 범벅이가 된 데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또 한판 하는데, 차라리 자가용 갖고 나오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와 이게 계속 재정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공영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영제인데 약간 부족한 공영제인가 보구나, 반공영제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용어가 굉장히 선택이 중요한데 민간 지원형 어떤 사업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과 버스, 그 다음에 일체의 자산을 다 회사가 민간이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데 부족한 비용을 시가